보다와 나은이, 정부혁신 뭔데? 무더위에 영혼 이탈을 경험하는 이보다씨. 우리 정부는 정부혁신 차원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혁신? 더운 거랑 무슨 관계지? 폭염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폭염 피해와 대책, 전문가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폭염 피해에 대해서 좀 연구한 부분과 그리고 제가 그냥 계속 관심 있게 봐왔던 정부의 그런 동향 그리고 뭐 한 가지 정도 해외 사례 그 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염 피해입니다. 폭염 피해. 얼마나 위험할까? 지금 최근 한 평균 정도, 이게 최근 한 10년 평균 호우, 태풍, 대설 이제 대표적인 자연 재난이죠. 여기 평균해서 이제 사망자 기준으로 피해를 보면은 한 15.2명 정도 나와요. 근데 폭염을 짧게 이제 여름 동안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만 따져도 최근 10년 32.6명입니다. 상당히 인명 피해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할까? 우리나라는 영남 내륙 지역이 가장 덥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더운 지역에서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적게 발생하는 지역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 날까?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농림업 종사자, 폭염일수, 열대일수 이 네 가지 수만 공간적으로 더해도 실제 폭염 사망자와 되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폭염 피해라고 하면은 더운데 샤워를 좀 하시지 아니면 좀 시원한 데 가시지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통계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아, 피해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기후적으로 취약한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피해가 어떻게 감소하고 있을까, 증가하고 있을까?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1차적인 요인은 기후변화겠죠. 작년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더위가 기록됐어요. 이게 통계청에서 전수 결과가 나오면 100명 넘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고령 인구에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폭염은 앞으로 계속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 미래를 볼 때 가까운 일본 보잖아요. 기후도 비슷하고. 일본은 90년대보다 최근에 거의 뭐 한 10배 정도 온열질환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 사망자 중에 노인 인구가 대부분인. 아, 정말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폭염으로 해서 열사병으로 1,600명 상당한 숫자입니다. 네, 사실 폭염은 그 어떤 재난보다 광범위하게 영역에서 피해가 일어납니다. 보시면은 뭐 보건 쪽 그리고 수자원 문제 그리고 작년에 되게 이슈가 됐죠. 전력 문제 이렇게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도 이제 단일 부처가 아니고 범부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간단하게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2005년에 처음으로 이제 부처 간에 협동을 하고 지자체에 연계해서 폭염 종합 대책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기상특보에 폭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폭염 대책 중에 하나 제일 이제 효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께 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상 정보, 예측 정보죠. 그 다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누가 피해를 입었더라, 누가 병원에 갔다 이런 것들을 빨리 소식을 캐치해서 국민들께 뉴스든 뭐든 활용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폭염 건강피해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응급실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응급실 환자가 왔는데 온열 질환자다 하면은 질병관리본부에 그거를 실시간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대단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피해를 집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하고 있어요. 딱 119 것만 집계를 해서 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감시 결과랑 나중에 실제 결과랑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일본은 한 10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지 않냐. 우리나라는 기상특보에 폭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까운 일본은 기상특보에 폭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해외 미국, 일본 기상의 선진국에서도 한 7일 정도까지만 기온 예보를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13년부터 오늘을 포함한 향후 10일까지도 최고 기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냥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농업 피해를 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12년에 명시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야외 노동자들 분들께서 작업하실 때 작업주가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지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8년 9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폭염이 자연재난 유형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이게 법에 명시가 되니까 이제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신 있게 정책이라든지 행정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예산도 좀 더 근거 있게 쓸 수가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지적 사항들이 많아요. 일단 작년까지는 법에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법에 넣어가지고 제대로 운영하자. 그 다음에 정말 더우면은 피할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환이 무더위 쉼터인데 무더위 쉼터 아직 부실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누진제 전기요금 이런 문제 수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한 개씩 붙여간 협정을 해서 풀어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19년 주요 대책 중에 큰 꼭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응 체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무더위 쉼터가 조금씩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전기세도 지원해드리고 좀 이게 환경이 좋은 곳만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원래 조금 다른 게 이제 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왜 거기 경로당을 많이 지정을 해서 경로당에 친구분들이 안 계시는 분들은 거기 가기 힘들다 이런 게 있어서 좀 체육관 이런 것들도 좀 텃세가 적은 시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이제 쿨링 센터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레크레이션 센터, 국공립 도서관, 심지어는 여름 동안 수영장 요금을 할인해주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해를 자주 입으시는 이제 노숙인, 쪽박 주민분들, 그다음에 어린 학생들, 어계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에 대한 그런 기본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 밖에 농업, 축산업의 그런 정보 전달이라든지 시설 지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에 명시됨에 따라서 폭염이 되게 단계별로 심해짐에 따라서 부처들이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더위 쉼터, 해외에서는 되게 특성화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밤에 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 간식 있는 무더위 쉼터, 그 다음에 특히 더울 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들 좋아하시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늘막, 횡단보도 이런 것들도 덥기 전에 적시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예산을 좀 더 시기적절하게 배분하는 그런 것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정책을 폭염이란 게 워낙 길고 거의 전 국민의 영향을 주고 해서 뾰족한 대책이 그렇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요거는 좀 볼만하다 싶은 게 프랑스에서 한 게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법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여름 동안 자기가 위험하다 싶으면은 관할 시청에 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제3자도 등록을 강제로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향에 계신 저희 만약에 부모님이 걱정된다 하면은 제가 포항시청에 등록을 시켜버리는 거죠. 되게 더웠을 때 이렇게 우리 동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라는 가이드라인 책자가 있습니다. 샤워부터 숙박, 그다음에 음식, 의료 이런 데는 미리 시청에서 컨택을 해놨으니 찾아가세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한 두 가지 이제 소개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